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챙겨볼 뉴스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63세 남성이고요.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에 20년 넘게 입원해 있다가 19일 새벽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은 사망 후에 검체를 채취해서 진행한 검사에서 확인이 됐고요. 보건당국은 숨진 환자뿐이 아니고 병원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의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도 이달 초 이 청도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대남병원 확진자와 31번 환자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다만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17층에서 아래 화단으로 추락해서 7살 여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동은 중학생 오빠와 함께 집에 있던 중에 맞벌이 부모를 기다리기 위해서 혼자 발코니로 나갔다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이 좀 포근해졌다 했더니요, 역시나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과 충북 등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는데요. 중부지방과 호남지방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산도 챙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국이 흐려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부산 6도 등으로 평년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 역시 9도에서 1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비가 내리고 난 후에는 내일 아침 기온이 좀 떨어질 걸로 보여서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냥 여기에 안주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도전하는. 좋네. 너무 계속 꾸며진 도전하는. 말인가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번 사는 인생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새로운 꿈을 이뤄나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1호 여성 경호관에서 이제는 배우로 변신한 이수련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이수련입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대한민국 1호 여성 경호관이었습니다. 어떤 대통령들을 모셨는지 우선 좀 궁금한데요. 제가 처음 입사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 계셨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총 세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네. 어떤 대통령이 제일 좋았냐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사실 오늘 나오신다 그래서 너무 설렜던 게 그 황후의 품격을 정말 재밌게 봤었고 또 극중의 역할이 최 팀장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캐릭터가 또 굉장히 악역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였죠. 네. 제가 극중에서 태우마마를 모시면서 그 황후에게 자꾸 해가 되는 여러 가지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캐릭터였는데요. 희한하게도 뒤로 갈수록 제가 점점 코믹하게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성공하는 확률이 점점 적어지고 실수가 많아지면서 어리숙한 모습들이 많이 좋게 비춰졌나 봅니다. 예. 근데 진짜 궁금해요. 경호관의 삶은 어땠으며 지금 배우로 바꾼 나의 삶은 어떤지 오늘 그런 얘기 해주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 게 제가 어떤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부딪힘이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많이 궁금하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소소한 저라는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련 씨의 강의를 박수로 청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들어올 때 혹시 엄청난 후광이 비친다거나 와, 누가 봐도 배우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신 분 제가 눈빛 보면 알지만 없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경호관이었었다고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싸움을 엄청 잘할 것 같다거나 눈에서 뭐 레이저가 나온다거나 이런 엄청난 남다른 특별함을 보신 분도 당연히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그냥 옆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근데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강단이 있고 무슨 내공이 있길래 무모한 용기를 내서 직업을 확확 전전해 가면서 세상과 부딪혀 가는지 어떠한 뭐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엄청난 업적이 있는 사람도 아닌 저라는 일반인이 여기 서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큰 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타고나기를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 너무 큰 수술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4살까지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화나였습니다. 여러분들 TV 보면 그 TV 밑에 자막으로 무슨 혈액형 급구라는 그런 자막이 지나가는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뭐 군인 아저씨라든지 어떤 많은 어른들을 통해서 수혈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아유, 목이 메네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부모님께서 저한테 바라는 것도 넌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제대로 건강하게 사람 구실이나 하면서 살아라 라고 큰 부담을 안 주셨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제가 딱히 효녀는 아닌데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씩씩하게 남자아이처럼 활달하게 굴려고 부모님한테 오히려 태권도장을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제가 아마 발레나 고전무용을 배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 태권도가 5단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그것을 흘려 넘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건강하게만 잘 자랐다라는 부모님의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그냥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꿈이 없는 상태로 어느새 고등학교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되면 이제 진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딱히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딱히 가고 싶은 어떤 전공학과도 없으니까 그럼 부모님께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육군사관학교에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관학교는 이 등록금에 대한 혜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태권도도 했다 막 뛰어다니는 것도 자신 있으니까 육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가서 첫날 처음 신체 검사를 하자마자 불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사관학교에서는 심장병이 있었다거나 그런 수술을 한 사람이 지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제가 그게 너무나 상처로 남았어요. 왜 나는 준비돼 있고 내가 나름 열심히 내 건강도 가꿨는데 내가 왜 여기서 고난을 맛봐야 되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해서 대학교를 가는데 사실 제가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왔거든요. 영문학과에 갔는데 저희 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외국인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경우냐면 제 다음 학번부터 국제학부라 그래서 해외에서 살다 온 그 재외국인 전형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영문학과로 입학을 한 거죠.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자연스럽게 하이 헬로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교수님은 또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우리는 함렛을 공부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 함렛이 뭔지 모르겠어서 친구한테 야 함렛이 뭐야 그랬더니 야 햄릿의 영국식 발음이잖아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혹시 여기 같은 저 같은 영어의 그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공감할 텐데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난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재수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일단 거기서 어떻게든 저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 교보문고에 달려가서 가장 비슷한 두께의 한국어본 햄릿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펼쳐놓고 한 줄 한 줄을 그대로 써가면서 보고 공부하고 외우고 했었어요. 한 학기 햄릿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리어왕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셰익스피어를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대문호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나중에 토익 공부를 따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900점이 훌쩍 넘더라고요. 정말 말하고 듣는 거는 사실 그때도 큰 자신은 없었는데 그냥 읽고 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걸 그렇게 버텨낸 거예요. 자, 제가 태권도를 했고 그다음에 영어를 거기서 또 하나를 습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역시 저는 꿈이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방송 쪽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솔직하게 인정하자면 그게 무대에서는 연기자가 되는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기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예쁘거나 너무너무 끼가 많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지원이 뒷받침이 되거나 나는 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난 무엇을 하지? 생각을 해서 기자가 돼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름아름으로 소문을 해서 찾아간 곳이 우리나라에서 뭐 기자나 이런 분들을 제일 많이 배출한다는 어떤 일종의 언론 입시 학원이었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봤더니 거기 수강료가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제가 다짜고짜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원장님을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러이러한 학생인데 제가 기자가 너무 되고 싶은데 길을 모르겠다. 근데 돈도 없다. 아침에 내가 여기 나와서 여기 다 청소하고 프린트물 인쇄하고 칠판 지우고 다 허드렛일 할 테니까 나 여기서 공짜로 수업만 듣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원장님도 굉장히 글쎄요, 뭐 감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그렇게 해라라고 해주셨어요. 그렇게 한 이제 3개월 정도 거기서 그러한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늘 보듯이 그러니까 언론사 입사 시험하려면 여기 두 분이 베테랑이시지만 이 매일매일 신문이나 뉴스 같은 것들을 정독해야 되거든요. 그날도 열심히 신문을 보고 있는데 채용 공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실에서 우리나라 첫 여성 경호관을 선발한다. 예. 그 전에 예를 들어 사관학교라든지 뭐 경찰대학교 이런 곳들은 다 이미 금녀의 벽을 허물었었는데 경호실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여자를 처음으로 뽑기로 결정을 한 거죠. 사실 기자가 간절히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거 시험 한번 보자. 더군다나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였어요.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시험을 받고 덜컥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엄청난 사명감과 소명감이 있어서 대통령 경호관이 되었다고 대통령 경호실 면접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흘러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경호실에 입사를 했어요. 너무 좋았죠. 출퇴근을 청와대로 하는 거예요. 네. 아침에 그 반짝반짝 그 파란 기와집을 바라보면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포부가 너무 좋았죠. 근데 경호실에 입사를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군사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사전에 뭐 제가 남자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너무나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끌려갔죠. 끌려갔어요. 정말 해병대를 비롯해서 공수, 어떤 특전사, 대테러 이런 훈련들을 다 받았어요. 이걸 받는 이유는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경호라는 행사를 위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유관기관을 작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업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필수적으로 받는데 제가 여중여고 여대 나왔고 기자 되려고 공부하던 사람이 뭐 이런 문화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조교님들이 항상 19번 훈련생을 입에 달고 달았어요. 제가 19번이었는데 19번 훈련생 왜 뭐 좁니까? 눈 뜹니다. 뭐 힘듭니까? 항상 이런 거 했고 그다음에 힘듭니까? 업어줍니까? 이러면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업어줍니까? 그럼 네 오빠 그랬어요. 제가. 그 정도로 개념이 없는 정말 완전 뭐 이런 애가 들어왔어 이런 캐릭터였던 거죠. 너무너무 사실 그래서 저는 힘들었는데 어쩌겠어요. 전 성실함을 또 타고났으니까 버텨내는 건 전 자신이 있었거든요. 뭐 공수훈련 이제 받으면 뭐 4번씩 낙하를 해요. 헬기에서도 하고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리고 하는데 하기 전날 이제 남자 동기생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내일 이거 뛰는데 무섭지 않겠어? 여잔데. 근데 저는 속으로 아니 뭐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낙하산이 굳이 내 것만 잘못될 거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정말 막연한 그런 긍정적인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실에 이제 훈련을 잘 마치고 입사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경호실 경호관 남자들 체력도 좋고 너무 멋있고 서비스도 좋을 것 같고 여자를 얼마나 위해주겠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정확히 반대인 거죠. 네, 여자 후배가 들어왔어 더 강하게 키워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게 없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련이는 못 먹는 메뉴가 뭐니? 이러면 저 추어탕 못 먹습니다. 그럼 그날부터 맨날 추어탕을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너는 그리고 뭐 이렇게 술자리나 회식을 가도 정신을 항상 경호관들은 똑바로 차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약간 졸거나 하면 택시를 태워서 집에 딴 데로 보내버려요. 네. 한번 당해봐라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술 먹어도 항상 주도 정확하게 하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저희 연무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운동을 해서 항상 언제 뭐 어떤 상태든 저는 레디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되게 여러 가지 그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국빈팀에 또 이제 파견이 가게 됐었어요. 국빈팀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해외에서 국내를 방한하는 그 해외 정상들을 담당하는 수행 경호원의 역할이었어요. 예를 들어 뭐 제일 많이 모셨던 분이 그 미국 예전 국무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었는데 나갔더니 언빌리버블 뭐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한참 저쪽에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회의하더니 되게 진지한 얼굴로 저한테 다가와서 당신 혹시 닌자냐고. 네, 정말 진지하게. 네가 쓰는 무기를 보여달라고. 뭐 저 표창이라도 제가 던질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수차례 제가 경호를 했기 때문에 돌아갈 때마다 항상 이번에도 감사했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아부다비에서 왕세자가 한국에 오셨을 때도 제가 담당으로 경호를 했었어요. 그때 여성 경호관이 있다는 거를 거의 처음 알릴 때였고 특히 무슬림 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여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갔어요. 근데 그 왕자를 수행했던 어떤 한 왕족이 저한테 이제 한국에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한국 시차로 연락도 안 하고 자기네 시간으로 해서 낮밤 뭐 이렇게 결혼하자고. 자꾸 결혼을 하자고. 이게 계속 연락을 와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해가지고 네, 제가 그냥 연락을 안 받고 했었어요. 근데 아부다비에서 이제 그 국제 무기 박람회 같은 것들을 매년 해요. 그럼 선배님들께서 거기에 이제 또 시차를 가시거든요. 시차를 가시니까 또 선배님들 서브 해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얘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선배님들 좀 잘 부탁한다라고 했어요. 다녀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수련아, 너 여기서 이렇게 총기 옮기고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어서 시집을 가래요, 저한테. 어서 시집을 가서 거기서 2번째 부인이든 4번째 부인이 돼서 네, 자기한테 주유소 하나만 차려달라고. 실제로 그때 저한테 청혼을 할 때 저한테 2번째 와이프로 와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경호실을 나오기 전에도 아부다비에 한번 행사를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4번째 부인이 되어달라고 뭐 그런 에피소드도 많고 정말 처음 여자 경호관이 생기면서 그런 다양한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삶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경호실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여자와
여중 여고 여대를 겪으면서 내가 여자로 살아왔던 많은 부분들을 허물게 됐고 또 오히려 남자들처럼 어떤 조직사회나 군대에서 배울 수 있는 밑에서부터 성장하는 법들도 배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겪으면서 사실 경호실에서 10년 차 여자 경호관으로 성장하면서 밑으로 쫙 그렇게 후배들도 생겼죠. 네. 사실 경호실이라는 이 경호관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명예로운 직업이잖아요. 부모님들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병원 같은 데 가면 그 자식 명의의 그 직장 정보가 의료보험 카드에 네. 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통령 경호실이라고 뜨거든요. 부모님은 일부러 그걸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병원에서 그렇게 잘해준대요. 물론 그냥 엄마가 그렇게 느끼는 거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부모님한테는 큰 자랑이었어요. 그렇게 뭐 굉장히 명예롭고 누구나 인정해주는 그런 직장을 다니다가 야간 당직을 설 때였는데 CCTV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봤더니 제 예전의 모습을 가진 후배가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제 3년 후에 선배가 있고 이렇게 보니까 저의 10년 후에 미래의 모습을 가진 선배가 있고 그래? 이렇게 쭉 가면 내가 경호실장이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저한테 별로 매력이 없었어요. 그럼 난 계속 이렇게 살겠네. 안정적이야. 너무 좋지. 안정적인데 그냥 계속 이렇게 살겠구나. 그 나의 내일이나 모레나 10년 후나 난 항상 이 언저리에서 맴돌면서 큰 변화가 없이 살겠구나.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정말 큰 도화지를 펼쳐놓고 그걸 반을 접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경호실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경호실을 떠나야 하는 이유. 도화지를 펼쳐놓고 썼는데 경호실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한 99가지예요. 계속 나와요. 안정적이고 명예롭고 어쩌고 저쩌고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너무 좋고 있는데 경호실을 그만둬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죽기 전에 후회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한 80이 돼서도 90이 돼서도 정말 무병장수했다 이렇게 누웠다가도 이렇게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 그거 한번 해볼 걸. 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돼서 시니어 모델이라도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래 어차피 할 거면 한번 해보자. 못할 게 뭐 있어. 성실한데 뭐 제가 뭐 경호실에 1, 2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10년 있었으면 사실 있을 만큼 있었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나 경호실에서 근무했다라는 거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큼 있었던 거니까 나오기로 했어요. 배우의 꿈을 위해 도전을 했죠. 강남역에 있는 그 수많은 연기학원들이 있어요. 정말 어린아이들부터 가르치는 곳. 거기 가서 저보다 한 10년, 20년 차이가 난 동생들과 발음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뭐 각격, 꺾격, 그다음에 호흡 연습, 바닥을 기는 신체 훈련, 대굴대굴 굴르고 이런 거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퇴직금을 탈탈 털어서 어디 가서 연기 못한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서 제야에 숨겨져 있는 고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다른 연기 선생님들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했어요. 처음으로 프로필 사진도 찍고 제가 PPT 파일로 저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소속사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제작사에 찾아다녔어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33살에 연기라는 경험 하나도 없고 딱히 이쁘지도 않은데 잘 모르겠는 어떤 여자가 와서 써달라고 하는데 너무 우습게 봤겠죠. 이 나이에 결혼 안 하세요? 뭐 이게 제일 첫 번째 반응이고요. 아유, 생계형 배우나 하세요. 뭐 취업이나 하시던지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외모를 지적해요. 외모가 어디가 어때서 안 된대요. 뭐 되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전혀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연예인이 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전 연기가 하고 싶어서 나온 거지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주연 배우가 되고 싶은 것도 로맨스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되고 못생겼으면 못생긴 역할을 하면 되고 이상하면 이상한 역할을 하면 돼요. 세상 모든 배우들이 예쁘고 잘생기고 너무나 어리고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 내가 맞는 어떤 역할이 나한테 분명 기다리고 있을 거다. 나는 나를 잘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딱 보죠. 검색을 해봐요. 내가 예를 들어 오늘 A라는 제작사에 가서 B라는 감독을 만났어요. 돌아서서 나오면서 나한테 악담을 한 그 감독을 검색해봤어요. 네이버에 안 나와요. 무슨 작품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일개
배우가 되고 싶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처럼 감독이 되고 싶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이겠죠. 언젠가 대박 작품을 터트릴 날을 기대하면서.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상처를 주거나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처음이라는 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이라는 게 어려워서 처음에 누구도 저를 잘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아니 뭐 드라마랑 영화를 한국 드라마랑 영화에만 출연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어디든지 먼저 뚫어보자. 그 과정에서 한중 합작 드라마 최고의 커플이라는 드라마인데 이다혜 씨와 이다혜 씨가 주인공이었고 제가 그 이다혜 씨의 절친인 신나영이라는 역할로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무려 중국에서 10억 뷰라는 우리나라 뭐 1000만 관객이라죠. 중국은 10억입니다, 여러분. 10억 뷰를 찍은 그런 드라마로 처음 데뷔를 하게 됐어요. 정말 작은 단역도 하고 정말 스쳐 지나가는 역할도 하고 계속 하다가 그나마 저를 잘 알아보실 수 있게 됐던 황후의 품격이라는 드라마에서 최 팀장 역할로 데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혹은 10대에 배우가 되려는 꿈을 갖고 배우로서 시작을 했다고 한들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군대 나온 여자잖아요, 사실. 이대 나왔고 군대 나왔고 청와대 나왔는데 군대에 나온 여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낙하산 메고 뛰어다니면서 그죠. 해병대 이렇게 눈물 젖은 주먹밥 먹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못하는 게 없게 선배들이 나를 훈련시킨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청와대에서 배운 걸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배우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한테 처음에 쏟아졌던 수많은 넌 안 돼, 네가 어떻게 되니,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런 것들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너는 뭔데? 라는 생각으로 버텨낼 수 있게 됐던 거죠. 결국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저를 이렇게 끌고 왔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데려다 줬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은 시간이 날 때 항상 뭔가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배움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거든요. 저는 제가 언젠가 스칼렛 요한슨을 뛰어넘는 엄청난 블랙 위도우급의 액션 영화를 한번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를 위해서 제가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근데 요새 백덤블링을 하고 싶어서 아크로바틱 학원도 가요. 또 이제 몸놀림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뭐 탭댄스를 배운다든지 뭐 아프리칸 댄스도 배워보고요. 사실 시간 날 때마다 뭔가를 계속 배워요. 꾸준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면 그것들이 저를 어떤 미래의 저를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말하는 대로 제 미래가 바뀐다는 걸 약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의 모교에서도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처음 모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 제가 경호관으로서 강의를 했었어요.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나도 여기 지금 경호관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내가 미래에 전도연처럼 뭐 레드카펫을 밟는 여배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도 뭐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이런 내용을 취지로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배우가 돼 있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또 다시 모교에 배우로서 가서 강의를 했어요. 약간 말하는 대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로 그런 걸 계속 입 밖에 내셨으면 좋겠어요. 나 안 되는 게 어딨어. 나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전 경호관을 그만두고 배우로서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항상 제일 먼저 걱정을 한 게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 건데. 퇴직금 다 떨어지면 뭐 먹고 살 거야? 전 자신 있었어요. 아니 내가 뭘 못하겠어요. 그죠? 저 주유소에서 알바도 할 수 있고 편의점 알바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내가 청와대 경호관 10년간 출신의 누구가 아니라 그냥 나는 이수련일 뿐이고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신인 배우의 입장에서 내가 못할 게 없다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약간 군대 나온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생의 모토가 있어요. 여러분 사격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격의 3가지 노하우는 조준선, 공격발, 여유예요. 이게 뭐냐면 조준선이라는 건 뭐냐면 총기를 이런 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 여배우인데 그죠? 여배우인데 이렇게 총 시위를 이제 봤을 때 그 아주 요만하게 보여요. 그 안에 가늠자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저 멀리에 있는 관역을 보는 거예요. 조준선을 명확하게 눈을 감지 않고 보면 관역은 항상 그 자리에 붙어 있어요. 근데 조준선이 흔들려요. 왜 흔들릴까요? 내가 흔드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나의 목표는 저기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이거를 맞출까? 못 맞출까? 어떡하지? 잘 맞추고 싶어 하는 마음에 조준선을 잡고 못 봐요. 두 번째 공격발은 뭐냐면요. 총을 쏘면 반동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 실탄이 든 총을 쏘아보신다면 이게 나가는 입만큼의 반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럼 그 반동을 한번 느끼면 그 사람들은 다음부터 그걸 인지해요. 뭐냐면 내가 이걸 쏘는 순간 나는 아플 거야. 나는 놀랄 거야를 이미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발생하는데 미리 이거를 꾹 당기면서 이거를 놓쳐버리는 거죠. 미리 질에 겁을 먹으니까. 나머지 여유는 뭐냐면요. 정말 여유예요. 그냥 이거는 방아쇠는 천천히 당기다 보면 발사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잘 맞춰야지. 오케이, 지금이야. 빵! 당기면 이미 여유가 없는 거죠. 관역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저의 삶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중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책임은 나만 지는 거니까. 그죠? 남들이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주는 건 말도 안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은 말을 뱉는 걸 훨씬 쉬워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한테 좋은 말을 내뱉는 걸 되게 쑥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자기는 나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할 텐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에 상처받지 마시고 스스로한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고 또 조준선 공격발 여유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2020년도 여러분들이 항상 가슴 두근두근 설레게 되는 매일매일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배우 이수련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보은 요리 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뭐 해주실까요? 아니 요새요 밖에 잘 안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맞아요.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네. 외식 좀 줄어들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집밥을 또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늘은 또 뭐 해 먹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아주 초간단 메뉴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면 네. 바로 내일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주말 밥상으로 아주 네.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맛있는 국과 반찬입니다. 좋아요. 정말 겨울에서 네. 봄이 가는 요 시점, 이 환절기 네. 때가 면역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뜨끈한 네. 국물이 아주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떤 국물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세요? 네. 뭐가 특히 저 좋을까? 묵국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 스튜디오에 네. 나는 사실은 이 냄새로 이미 알아. 알고 있죠. 근데 네. 너무 땡겨요. 그렇죠. 네. 바로 네. 지금 아주 구수하게 드실 수 있는 네. 황태 묵국입니다. 아유. 네.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게 좋죠. 황태 묵국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속까지 쏙 맞아요. 풀어주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저희 시댁에서는 제사하고 이제 뭐 차례를 많이 지내다 보니까 네. 이게 황태가 꼭 황태포가 남아요. 남아돌죠. 네, 그래서 네. 이걸 제가 꼭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찜도 하고 조림도 하고 이렇게 쭉쭉 찢어서 볶음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요거 가지고 아주 맛있는 황태 묵국을 만들려고 황태. 합니다. 아니 이 겨울에 저 황태 구수하게 한 네. 그릇 뜨끈하게 먹으면 면역력이 그렇게 좋다는 너무 거죠. 좋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을 좌우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결국 간인데 네. 간을 좀 잘 회복시키려면은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돼요. 근데 황태가 단백질이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닭가슴살보다 4배 정도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단백질 덩어리.
할 그러네. 수가 있고요. 특히 단백질 속에 있는 그 아미노산 중에 한국 사람의 식습관 중에서 부족할 수 있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네. 간 해장과 해독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비타민과 칼슘도 풍부하기 때문에요. 면역력 그리고 또 해장이나 또 해독을 하는 데에는 황태만한 음식 재료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꼭 황태가- 먹어줘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네. 황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데요. 보통 이제 황태포를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황태채 이렇게 찢어놓은 거 있죠. 그렇죠. 그거 구입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다 쓰는데 만약에 황태채다 그러면 그냥 살짝 흐르는 물에 살짝 한번 헹궈가지고 헹궈서. 바로 이렇게 그냥 자르시면 돼요. 가위로요? 네, 가위로. 네. 그러면 굉장히 잘 잘라지거든요. 길이는 그렇게 짧게 네, 자르시네요? 짧게.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길게 하니까요. 나중에 요것만 오루로 남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요거 가지고 또 뭐 하지?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게 잘라서 살짝 물에 헹군 다음에 바로 건졌더니 이렇게 좀 짧아졌어요. 네네네. 그렇죠? 요것도 이제 보들보들 하잖아요. 요게 수분감이 있어야 좋으니까 물에 헹구고 난 다음에는 꽉 짜지 마시고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놔두시고. 해주시면 네. 물에 헹굴 때 그냥 담궈 놓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만 헹구시면 돼요. 물에 한 네. 번만 헹구면 왜냐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 수분감이 스며들어서 굉장히 황태가 부드럽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황태하고 같이 자, 궁합 묵고기니까 맞추는 또 거니까 또 무가 무가 중요하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네. 저는 또 이 무도 이렇게 좀 작아요. 보니까 네.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작죠. 보통 어머님들이 요거 납작납작하게 좀 큼직큼직하게 썰거든요. 근데 저는 0.5mm 되나요? 맞아요. 네. 요렇게 작아요. 왜냐하면 요렇게 썰어서 아주 요거를 달큰하게 볶아요. 그래야지 입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늘뿐만 아니라 요 달큰해지니까 국물이 굉장히 진하게 많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잘게 썰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자, 방법인데요. 오늘 키포인트는 뭐냐면 황태도 조금 짧게 썰어주고 네. 무도 아주 얇게 지금 썰고 이렇게 있습니다. 썰어서 네.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통 어머님들이 무 큼직큼직하게 써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잘게 썰어야 요게 나중에 달큰해져가지고 국물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굉장히 금방 끓어요. 그 시간도 짧아질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좀- 짧은 시간 안에 깊은 맛을 내려면 이렇게 하시면 그렇죠. 될것 같아요. 네. 좀 넣을게요. 이렇게 냄비에다 좀 넣고요. 자, 자, 네. 무는 뭐 역시 겨울무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보약이죠. 좋죠. 겨울무가 네. 지금 가장 맛있을 때거든요. 달아요, 달아. 이렇게 하고 나서 네. 북어포도 오. 이게 수분감이 좀 있잖아요. 같이 네. 좀 넣어요. 같이 넣고 따로 하지 않고 같이 넣습니다. 해요. 네. 같이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바로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들기름이거든요. 들기름. 들기름을 이렇게 둘러요. 네. 들기름을 둘러요? 이게 네. 뭐 궁합이 자, 좀 좋은가요? 들기름만 넣고 식용유는 넣지 않고요? 네, 식용유는 안 넣어요. 네. 왜냐하면 이 들기름을 지금 넣게 되면 들기름이 굉장히 그 뭐 고소한 향이 많이 나잖아요. 네. 요 황태하고 들기름하고 궁합이 좀 잘 맞는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다가 요게 지금 황태가 수분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식용유를 따로 안 넣어도 충분하게 타지 않고 물론 들기름이 발연점이 낮긴 하지만 수분감이 있어서 금방 타지 않고 이렇게 잘 그렇군요. 볶아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국간장을 같이 넣습니다. 국간장을. 네. 국간장을 같이 넣고 같이 볶아줘요. 충분하게. 네. 이렇게 볶아주면 간이 속까지 잘 배일 뿐만 아니라 이 황태에 있는 국물이요. 네. 굉장히 달큰하게 감칠맛이 많이 생겨요. 네. 그리고 요거 보니까 요렇게만 아주 달달 볶아가지고 그냥 잡수셔도 괜찮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네. 수분감만 조금 하면 요것도 맛있겠는데요? 맛있거든요. 네. 요거 많이 좀 볶아주세요. 갑자기 침이 고요. 그런데 네. 예, 아까 이제 황태가 단백질 함량이 80%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없다 네. 보니까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소한 느낌이 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주면 들기름 향이 있으니까 황태를 잡아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름의 느낌을 좀 올려줍니다. 근데 참기름은 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때 넣으면은 참기름 향이
황태의 향을 다 잡아버려요. 네, 그럼 이게 뭐지? 이래서 이 경우는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상승 효과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얘기하니까 왠지 신뢰가 가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거는 주로 들기름을 써요. 김 구울 때도 들기름 쓰죠. 참치도 들기름 찍어 먹죠. 황태할 때도 뭘 써야 되죠? 들기름. 아니 그리고 우리가 미역국 많이 끓이잖아요. 미역국 끓일 때도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에 볶아서 끓이는 것이 훨씬 더 그러네.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쪽은 들, 산 쪽은 참 이러면 되겠네. 그것도 좋아요. 네. 오, 좋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부어놨으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국물을 좀 넣어야 되는데요. 네. 요거 아시죠? 제가 잘 쓰는 거. 쌀뜨물. 쌀뜨물 좀 넣습니다. 네. 아, 이게 쌀뜨물을 넣어야 비린내 같은 것도 좀 잡아주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 보온쌤의 쌀뜨물? 최애죠. 그 쌀뜨물 보면 우리가 이제 전분 가루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 전분 가루들이 흡착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비린내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황태의 그 이취 같은 걸 싹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드실 때 개운하고 산뜻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해서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황태국을 끓이는데요. 이제 끓이는 시간이 문제겠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뭐든지 이제 황태라든지 아니면 생선이라든지 뭘 끓일 때 살짝 비린 맛이 나올 수 있고 네. 잡내가 날 수 있으니까 뚜껑은 이거 살짝 끓어오르면 그렇죠. 덮어야 돼요. 네. 덮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센 불로 해서 한 10분 정도 끓이지만 10분 정도?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은근하게 끓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거든요. 그 뽀얀 사골 국물, 국물처럼 이렇게 네. 쫙, 네. 그 뽀얀 국물이 황태하고 무의 성분을 다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정말 간 해독에 최고일 것 같아요. 최고죠. 네. 그리고 이제 끓일 건데 네. 요 끓이는데 제가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네. 옆에 이렇게 끓여놨어요. 요 냄새가. 요 이렇게. 향이구나. 요거 어떠세요, 국물이? 아, 어휴, 황태 국물은 그쵸? 뽀예요. 끝내주죠. 네. 제가 요거 한번 네. 간을 좀 보시라고 네. 제가 한번 떠드릴게요. 좋습니다. 간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뽀얀 게 아주 예쁘네요, 예뻐. 저걸 뽀얗게 끓여내는 게 능력이긴 해요. 그렇죠. 아직 간이 조금 덜 됐어요. 네. 간이 덜 됐긴 했는데 잡숴 보세요. 제 별명이 이제 배간이라요. 네. 간 보는 데는 또 제가 네. 어우, 어떠세요? 간을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이 간 안 해도 좋을 상태에서 것 네, 같아요? 간을 안 해도 좋은데 네. 오, 깊어요. 시원하죠? 깊어요, 깊어. 아니 지금 배동성 씨 어, 얼굴 표정이 네. 너무 개운하다는 표정이세요. 정말 황홀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네네네. 간을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려야 돼요. 네. 어머님들한테. 보통 이제 이렇게 간 맞춘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냥 소금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요게 황태 묵국이잖아요. 조금 더 깔끔하면서도 개운하게 드시면 아주 좋겠지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새우젓 국물을 좀 준비했어요. 만약에 새우젓 국물이 없다 그러면 멸치 액젓 국물 조금 쓰셔도 괜찮습니다. 멸치 액젓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네. 살짝만 새우젓 국물을 이렇게 넣잖아요. 왜 건더기는 않느냐 하면 건더기 하면 사실 살짝 또 새우젓 비린내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우젓 국물로 이렇게 간을 국물만. 맞추고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대파 대파. 송송 썰어서 집어넣고 청양고추도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붉은 고추를 붉은 준비했습니다. 고추로. 네. 붉은 고추로 여기 색감 좀 넣고 네. 이렇게 해서 한 소끔 얼마 정도 끓이느냐 한 2분에서 2분. 3분 정도만 끓인 다음에 바로 이제 식탁에 올려놓으시면 아주 기가 막힌 황태 묵국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혀. 아주 기가 막히죠. 네. 야, 이렇게 해서 딱 네. 끓여서 먹으면 되니까. 네. 황태 묵국 비법 3가지가 아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배동성 씨가 한번 딱 네네네. 설명 좀 네. 해주시죠. 네. 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 비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건 정말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황태를 잘게 좀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볶을 때 황태하고 무는 들기름에 꼭 써주시고 참기름 안 됩니다. 네. 또 깊은 맛의 비결은 쌀뜨물을 꼭 써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간은 소금 대신에 새우젓으로 새우젓간. 이렇게 간단하게 네. 하시면 아주 맛있는 황태 묵국이 되겠습니다. 네. 들기름, 쌀뜨물, 그렇죠. 새우젓 새우젓.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중요한 게 새우젓 국물이었어요. 그렇죠. 네, 새우젓을 그렇죠. 넣으시면 안 되고 넣으시면 안 국물을 돼요. 쓰셔야 됩니다. 국물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또. 해서 만나봤고 다음 이제 요리도 황태 있나요? 묵국하고 이제 짝을 지어서 만들 반찬인데요. 아, 요거 어머님들이 요거 제가 알려드리면 그래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많이 해주셨어. 옛날에 친정엄마가 굉장히 많이 했던 음식이야 하실 건데요. 바로 애호박 구이 무침입니다. 애호박을 네. 무치고 구워요? 네. 그럼 무치고 구워야 아니요. 되네? 구워서 무쳐요. 아, 구워서 무쳐요. 네, 구워서 무쳐요. 네. 왜냐하면 네. 애호박을 우리가 그냥 동그랗게 썰어서 먹기도 하고 채를 썰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애호박의 단맛이 많이 올라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게 또 무쳐주니까 요 무침을 할 때 그 양념 비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침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달큰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했어요. 애호박은 그냥 이렇게 부쳐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걸 또 무쳐요. 네. 그리고 애호박도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 이제 봄이 되면은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먹었던 게 뭐냐? 바로 나물이잖아요. 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새싹들이에요. 어. 근데 애호박도 호박의 애다 보니까 호박 관점에서 보면은 새싹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개를 보호할 수 있는 호박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C도 들어있고 뭐 피토케미칼 성분도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애호박을 드시는 것이 우리 면역력을 올려주는데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 자, 애호박 구이 무침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되겠고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요거를 하는데 보통 어머님들이 구이를 한다 그러면 애호박을 조금 연하게 먹기 위해서 네. 소금을 뿌려서 살짝 절임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죠. 네, 맞아요. 보통. 근데 네. 그렇게 하시면 좀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냥 맹물에다가 네. 소금을 좀 넣어요. 아, 소금을 물에다 풀어요. 소금 많이 집어넣고 네, 그래서 요거를 살짝 다 넣어요. 담궈서. 네, 담궈서. 왜냐하면 요게 오래 담가 있으면 또 늘어지고 맛이 그렇죠. 없으니까 살짝 그 뻣뻣한 기운만 없애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네. 거의 한번 헹구듯이 네, 헹구듯이. 이렇게 네, 이렇게 소금물에 준비를 해서 네. 여기에다가 좀 건져 놓으세요. 네. 이렇게. 아, 저거 일일이 하나하나 소금에 절이려면 손이 좀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소금물에. 이렇게 살짝 소금기만 해줘야 요 애호박이 훨씬 더 달큰달큰하면서 맛이 더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또 소금물에 담궈놓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조금만, 살짝 살짝만. 헹구듯이 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렇군요. 네네. 제가 여기다가 종이타올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종이타올로 물기만 조금 없애주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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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톡톡톡톡해서 물기만 네. 가볍게 제거해 주시면 될 것 물기만 같아요. 아주 가볍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네. 배동성 씨 일을 좀 네네. 줄여드리려고 아, 미리 해놓으셨군요. 해놨어요. 아, 역시 이봉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 감사합니다. 후라이팬에다가 네네. 후라이팬에 지금 열을 조금 이렇게 가해 놓고요. 네. 아까 저는 황태할 때 들기름을 썼잖아요. 네. 이번에는 애호박이잖아요. 아까 애호박은 어떤 기름 쓰는 게 좋을까요? 산 쪽에서 나온 거는 일단은 참기름입니다. 참인가요? 맞아요? 이제 배웠어요. 네, 이게 네. 지금 참기름인데요. 네. 참기름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굽잖아요. 아무래도 발연점이 좀 낮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식용유를 먼저 식용유를 두르고 같이. 참기름만 하지 누가 마시고 식용유와 같이 네. 해주셔야 덜 타겠습니다. 네. 기름을 제법 두르고. 그러니까요. 네. 놔주세요. 지글지글하게. 오. 근데 저렇게만 요것만 먹어도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그럼. 맛있죠. 저것만 해도 밥 반찬인데요. 네. 그냥 절에서 갓 한 밥하고 그냥 김 싸서 그냥 먹으면 돼요. 맞아요. 막 따끈할 때 먹으면 어. 너무 맛있잖아요. 네. 저 때 또 너무 그 좋은 거 쓰신다고 참기름만 쓰시면 난리 납니다. 저 애호박 다 새카매지고 맞아. 냄새도 심하고요. 그래서 네. 저렇게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네. 그냥 식용유와 참기름을 섞어서 네. 기름을 네. 제법 두른 상태에서 애호박을 올렸어요. 참기름 발연점이 낮거든요. 네. 금방 타요. 근데 이 향이 너무 좋죠. 제가 아까 너무 향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요? 제가 아까 소금물에다가 살짝 헹궜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나는 그냥 귀찮은데 요것만 해서 먹겠다. 괜찮으세요. 이렇게만 잡수셔도 네. 괜찮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쌈에다가 요 구운 거 하나 탁 올려서 쌈 싸서 잡수셔도 아주 좋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요거를 구워서 먹어야 되니까 약간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요 바로 전에 우리가 키친타올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물을 빨아줬잖아요. 네. 이 과정이 조금 있어야지만 저게 쉽게 빨리 구워집니다. 맞아요. 기름에. 만약에 이게 수분이 걸쭉하니 있으면 튀죠? 물이 기름을 막으니까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리고 앞에 좀 꼼꼼히 물기를 네. 빨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기 있으면 돼요. 기름 튀죠. 난리 나죠. 그렇죠. 엄마한테 네. 혼납니다, 저거.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님들은 집밥한다고 조금 힘드시긴 한데 또 주방 청소하기 또 힘드시잖아요. 네. 튀어서. 이거 기름 막 네. 튀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면 아주 지글지글. 이거 너무 맛있겠죠. 이 이 향에 상태에서 먹어도 취하네요. 맛있는데 그럼. 여기서 더 맛있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네네. 이제 노릇노릇하게 굽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굽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구워졌으면 네. 제가 이제 양념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양념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구울 동안 양념을 하나 만들고 시작할게요. 네. 불을 약간 줄여놓고요. 네. 자, 그러면 참기름으로 지금 식용유에다가 이렇게 구웠으니까 제가 장갑 하나 먼저 끼고 시작할까요? 네. 탈지 모르니까 제가 옆에서 네, 옆에 이거, 네네. 예, 도와주세요. 네네. 자, 그러면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요게 지금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네. 그다음에 요게 진간장이에요. 네. 국간장과 진간장을 섞었어야 양념이 훨씬 더 맛있거든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바로 여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다음에 다진 파. 이렇게 다 넣었으면 요거 그냥 섞어주세요. 고춧가루가 살짝 불려지도록. 그리고 제가 참기름에 했지만 살짝 기름간을 조금만 더 해서 참기름을 조금 더 넣어요. 아유,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있으면 구워놨던 요 애호박. 애호박을 넣으세요. 이렇게. 자, 저기 프라이팬에 있는 것도 좀 갖고 올까 봐요. 그럴까요? 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게 저 모습이군요. 네, 이렇게 구워요. 안 뜨거우세요? 괜찮아요, 네. 요건. 옆에 있던 거라. 네. 네. 아, 옆에 네, 있다. 네. 한 김 식었어요. 네.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요거 뜨겁게 하지 말고 조물조물 한 김을 좀 식혀서 식혀서. 할까요? 네. 그럼 네. 좋겠네요. 그래도. 네네. 왜냐하면 한 김을 식혀야 아무래도 무침이니까 네, 이렇게 네. 손으로 조물조물 묻혀야 양념 맛이 잘 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묻혀요. 이거 조 때도 또 오히려 너무 뜨거울 때 하면은 네. 기름이 표면에 남아 있어서요. 맞아요. 네. 양념이 안 배요. 그래서 시간이 좀 들더라도 식혀줘서 기름이 속으로 좀 빨려 들어간 다음에 양념을 묻혀줘야지만 또 양념이 골고루 잘 배서 더 맛있어집니다. 자, 교수님 모르는 게 없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꿀팁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자, 김 이렇게 다 식혀서. 됐으면 네. 여기에다가 이제 깨소금, 정말 고소함을 계속 첨가해요. 네. 깨소금, 참기름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네, 참기름으로 또 이렇게 약간의 묻히고 소금. 거기다 네. 참 깨소금까지 그냥 와. 자, 이렇게 네. 지금 다 됐거든요. 네. 이렇게 다 됐으면 일단 간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자, 아, 저거 오이 버무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오. 저는요, 애호박 이렇게 구워서 무쳤을 때가 네. 가장 맛있는데, 요건 뜨거운 밥 위에다가 아유. 딱 올려서 잡수시면 진짜 금상첨화거든요. 흰 쌀밥 있잖아요. 아, 네. 딱 해서 요거 올려서 그냥 탁 한 수저 먹으면 끝내줄 것 같아. 모양도 이쁠 것 같아요. 흰 쌀밥에 아이, 노릇노릇 올려서. 올라가면. 그런데다가 어머님들이 요거 그냥 왜 그냥 이렇게 구이를 해서 이렇게 무칠까? 그냥 그 살짝만 절임해서 무치지 예. 하시는데 구웠을 때 맛이 훨씬 월등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는 애호박 무침을 드실 수가 있는데요. 누가 입맛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주면 누가 입맛이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 저건 그런데다가 지금 네. 좀 구웠잖아요. 네. 요 구운 거 네. 여기에다가 하나 또 제가 또 팁을 드리자면 네. 우리 요새 김이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김 부셔서 네. 저 구운 거에다가 같이 버무려서 네. 무침을 해서 잡수셔도 아주 맛있거든요. 아. 그렇겠군요. 네. 아니, 저는 저거 보니까 아까 저 흰 쌀밥 갓한밥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냥 그 멸치국수 삶아서 네. 아, 그러네. 그 국수 위에다 요거만 딴 거 다 네. 필요 없고 네. 요거만 올려서. 얹어서 김가루 살살 뿌려서 그냥 먹으면 네. 기가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예. 네. 자. 그럼 제가 끓이는 동안에 네. 요 옆에 있는 황태국도 지금 거의 다 완성이 거의 다. 됐거든요. 네. 스텝까지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네. 네. 여기에다도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우젓. 새우젓 국물 이렇게 국물. 네. 넣어서 간을 좀 더. 맞추고요. 네. 와. 또 이제 아까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기름 넣고 국을 끓였더니 거품이 뜨더라. 네, 네. 그렇죠.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 기름은 네. 요 황태에서 나오는 그 거품이기 때문에 굳이 안 먹어도 걷어내셔도 되잖아요. 괜찮거든요. 네, 네. 근데 또 깔끔한 분들은 아 요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걷어내셔도 걷어서. 괜찮습니다. 네. 제가 저거를 명확하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 이게 네. 실제로는 기름도 있지만 네. 맛성분이 많아요. 아. 그래서 저걸 싹 걷어내시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깔끔한 느낌이 나요. 아. 대신 저걸 그냥 드시면 훨씬 더 농후한 맛이 납니다. 깊은 맛? 그렇죠.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좀 농후하면 드시고 깔끔하면 걷어내시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저게 안 좋을까봐 걷어내는 건데 맞아요.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님들이 요거 이제 주말 별식으로 준비를 하시잖아요. 아침상에. 좀 국물이 좀 남았어요. 이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밀 그 칼국수 네. 조금 해서 같이 잡수시면 황태 칼국수로 또 아주 깊은 맛으로 드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석이조의 요리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태 묵국이 절대 어렵지 않고요. 네. 초간단으로 이렇게 맛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동동 네네. 씨 제 거 이거 애호박 구이 무침 네네. 포인트 아시잖아요. 이거 포인트. 네. 자, 여러분 황태 구이 무침. 아니죠. 애호박 구이 애호박. 무침. 황태가 너무 깊었어. 애호박 구이 무침. 자, 키포인트 함께 보시죠. 자, 애호박은요. 소금을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소금물에 헹구듯이 한번 헹궈 주시고요. 부칠 때는 참기름과 식용유를 같이 써셔서 부쳐주시고요. 양념장은 국간장, 진간장 같이 사용하시면 맛있는 애호박 구이 무침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기억하세요. 이 황태국의 네. 깊은 맛이 네. 이게 그냥 쑥 국물 그러니까요. 향으로 우러나요 먼저. 네, 너무 먹고 굉장히 싶었어요. 진하죠. 걸쭉하게 네. 됐어요. 아까 우리 정말, 저기 차 교수님이 농후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농후하다는 말씀 맞습니다. 야, 이게 참. 한번 드셔보시면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네. 정말 이 향에 벌써 취하거든요. 와. 아우. 차 교수님 어, 어떠세요? 저는 네. 무를 왜 이렇게 얇고 작게 썰었는지 알겠어요. 네. 무가 녹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네. 입에 넣는 순간 녹아, 그냥. 사실 이거 황태 묵고 가려면 네. 어려워. 시간 많이 걸려.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초간단하게 만드는 밥 말아 보십시오, 밥 여러분. 말아 먹어야 되겠다. 맛을 야. 한번 보겠습니다. 국물만 먼저. 와, 아까 그 맛하고 굉장히 진하죠. 네. 새우젓 국물이 들어가니까 네. 더 깊은 맛이 나요. 그렇죠. 더 감칠맛도 나고요. 네. 지금 이거 먹으니까 대관령에 가 있는 것 같아. 황태 덕장에 네. 역시 겨울무가 들어가니까 단맛이 나요. 단맛이 나요. 자연스러운 단맛이. 네. 뭐 설탕 안 넣었잖아요. 설탕을 여기 왜 넣겠어요? 정말 이 자체가 설탕 넣은 것처럼 맞아요. 달아요. 네. 어머.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보은 선생님의 오늘 이 황태국은요, 조금 아침 해장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서 입맛 없을 때. 네. 대신 이제 점심이나 저녁용은 약간 좀 굵게 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씹을 게 없어요. 그냥 그래요? 후루룩 마셔도 돼요, 그냥. 우리 남자들 보세요. 셋 다 말았어. 거기에다가 딱이다. 딱 애호박 구이 무침 하나 딱 올려서 잡수시면은요, 이거 환상궁합이죠. 네. 제가 이게 아까, 먼저? 아까 네. 저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잖아요. 정말 얼굴만 표현을 했잖아. 한번 드셔보세요. 왜 그랬는지 한번. 이게 네. 하얀 흰쌀밥 네. 위에다가 그렇죠. 네. 탁 하나 올리고 이게 또 와. 한 입 크게 먹어야 돼요.
기가 막히죠? 아니, 이게 정말 단짠 밥도둑이네. 그쵸. 아, 누가 입맛 없다 그래요? 이렇게 해주면 누가 입맛이 없어요? 맞아요. 아니 네. 이게 호박이 맞아요? 네. 와. 그냥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구이를 안 하시고 그냥 무침을 하시잖아요. 네. 살짝 절여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구웠다가 무치시면 훨씬 더 호박의 단맛을 상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아이, 같아요. 그럼요. 아주 너무 최고의 좋아하죠. 밥 반찬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참기름으로 구웠죠. 참기름으로 또 묻혔죠. 묻혔죠. 거기다 깨소금까지 넣었으니 너무 고소함의 고소해. 극치. 어우, 이 명태. 진짜 맛있다. 명태는 정말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 쓰임이 너무 많은 생선 중에 하나예요. 네. 명태 그냥 생으로 먹으면 생태, 네. 얼려 먹으면 동태. 동태. 말려 네. 먹으면 북어. 황태. 누가 맞아요. 눈에다가 이렇게 쫙 널어놨다가 네. 네, 또 맞아요. 겨울바람에 네. 말린 황태. 걷다가 또 떨어져서 하는 건 또 먹태라 그래고 요새 먹태. 아랫감으로 또 많이 완전 하시잖아요. 최고죠. 네. 그리고 마요네즈 딱 찍어가지고. 맞아요. 야, 이게 얼렸다 말렸다 하는 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네. 황태는 정말 세계적 음식이에요. 맞아. 이렇게 네. 만드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봄철이 황태를 걷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황태가 제철이 됩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봄에 걷거든요. 아, 아, 이 애호박은 왜 이렇게 달아요? 야, 호박 너무 맛있지 않아요? 네. 입에서 녹아.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그리고 호박도 이게 기름기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살짝 참기름과 식용유를 이렇게 구워주니까 기름을 얘가 또 싹 먹으면서 네. 더 고수어졌어요. 고소하셨죠?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게 황태 이런 거 보면 희한한 게요. 네. 같은 건데도 황태는 강원도에서 말려 제맛인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우리가 되네요. 로컬 일교차가 푸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황태 같은 경우에는 덕장에서 찬바람 쐈다가 또 따뜻한 바람도 쐈다가 쐈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요. 훨씬 더 황태가 살집이 아주 고소하고 감칠맛이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자, 저 오늘 오늘- 그리고 저 애호박 구이 무침 요거 네. 꼭 배워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꼭 주말에 좀 해주시기 아, 바랍니다. 이건 진짜 네, 주말에 우리 저 가족들 면역력을 그럼요. 위해서라도 꼭 맞아. 한번 네,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요즘 같은데 꼭 필요한 음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 3명이 또 추가로 발견됐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감염이 시작돼서요. 경북 청도에서 간호사 5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일파만파라 걱정입니다. 네. 요 정도에서 그냥 끝났으면 제일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도 손 깨끗이 잘 씻으시고요.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하시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